네, 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6월 첫째 주를 여는 첫째 주뿐만이 아니라 6월 한 달을 여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명석이고요. 최재원 연구원, 안희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 랠리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장에 거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약간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AI 붙으면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분도 없이 이제는 그냥 AI 아니면 안 될 거가 이런 느낌으로 쫙 쏠려가다 보니까 델의 급등, 스노우플레이크의 급등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 먼저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상승폭 자체는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묻어나면서 국제 유가도 지금 이제 90불 언더로 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 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양국 간의 MOU 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시장의 그런 불안감을 좀 낮춰준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특히나 이제 델의 그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력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 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매출이 이제 80% 넘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AI향, AI 서버향 실적들이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AI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테크 기업들이 좀 이제 많이 좀 오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그 상승세가 계속 좀 가파르게 일어났고 이제 월말이 좀 지남에 따라서 이제 리밸런싱 수요들이 좀 같이 좀 묻어났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좀 제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그런 지정학적 갈등이 좀 이제 봉합되는 국면에 좀 놓여 있고 실적 기대감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좋은 모멘텀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강하잖아요, 미국에서. 그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리밸런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좀 돌아왔다라고 봐야 될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그 부분은 좀 기술적인 좀 그 로테이션 성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감을 가져봤던 부분들이 이런 AI 기술의 좀 발전에 따라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특히나 조금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계속 그 우려가 변동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되돌림의 성격으로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심은 AI 하드웨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주도 섹터가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어떤 확산과 반등 이런 쪽에서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확산이 일어났던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매크로 영향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유가랑 금리가 좀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에만 쏠려있던 수급들이 좀 나왔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도장은 언제 찍는 거예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이번 주도 계속 그 양국 간의 그런 좀 이제 밀당이 이어지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국 간의 MOU를 체결을 해서 60일 동안 잠시 휴전을 하고 그 사이에 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면 그 개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란의 비핵화를 좀 어떻게 할 건지 그 수준에 따라서도 이제 그동안 좀 묶여 있던 이란의 이제 동결 자산을 어떤 식으로 좀 풀지에 대한 논의들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좀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을 많이 만들어냈었다가 이제 주말 동안 나온 뉴스플로우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른 조항을 덧붙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퇴짜를 놨다. 이제 그와 맞물려서 이란도 자기들도 다른 안을 미국에다가 좀 제안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올해 이번 주에 있는 증시에 좀 이제 뉴스플로우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봉합되는 국면이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좀 느껴져요. 어차피 이건 되는 거다라는 그런 뭔가 믿음이 느껴지는 게 유가가 딱히 막 긍정적인 소식이 없는데도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안희아 연구원님한테 궁금했던 게 이게 또 유가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팔자로 앞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호르무즈가 당장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당장 열린다고 해도 맞아요. 마치 이전처럼 그 선박 통행량이 그렇게 회복되기는 또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쟁 끝나는 게 사실 도장을 찍어버리면 오히려 그때 유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약간 여름철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붙으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에 있던 뭐 생산 시설의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뭐 통행량 자체만으로 유가가 떨어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하반기 전망에서 유가의 레벨을 80불 정도가 하단이지 않을까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여름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여름철 휴가 수요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일시적으로 튈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트럼프 이런 협상 과정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90불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이제 80불 정도가 어느 정도 하단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좀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자산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또 애매하다. 네네. 뭐 약간 네. 공급이 이제 더 타이트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전에 고점 수준이었던 118불 이렇게까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한 80에서 100에서 이렇게 좀 약간의 그런 90불 내외의 등락이 좀 이제 하반기 내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가를 박스로 놓고 생각해 보자면 사실 우리가 정말 주식시장에서 무서운 건 뭐 유가도 맞아요. 무섭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유가가 금리에 자꾸 악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금리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유가가 더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 이제 기존에는 유가가 하락하면 금리도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는 고유가라는 8, 90불 선이라는 국제 유가의 흐름이 조금 더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3분기 중에 나타날 수 있고 뭐 어떤 궤적 의 측면에서 보면은 3분기를 피크로 해서 4분기에는 이제 점차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지만 적어도 3분기까지는 미 연준이나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채권 시장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제 채권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의 둔화라든지 물가의 급격한 둔화, 뭐 유가의 급격한 하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요건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금리도 약간의 수급 여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계속 상방을 외치기에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뭐 지금 사실 미국채 10년물이 뭐 5%를 찍으면 약간의 네네.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근데 사실 5% 엄청 멀게 느껴지는데. 5%까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4% 네. 중반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조적으로 지금부터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는 5%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약간의 그게 심리적 상단이 5%까지는 사실 트라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는 상방 압력은 좀 수시로
수치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증시의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는 영향으로 이렇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에야 4.4, 뭐 5% 멀게 느껴지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 4.5, 4.6, 점점 가까워지네? 진짜 이러다 5%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네. 증시는 먼저 좀 긴장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5%라는 그 심리적 저항선을 뚫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다면 항상 그때는 돌아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네네. 시장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국내 네네. 증시 기준으로 하면 네. 또 이제 금통위에서 이번에 매파적인 입장을 굉장히 크게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사실상 하반기에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다들 이미 시나리오를 만드시던데, 근데 그렇게 되면 국장과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올라가서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화 가치는 조금 높아지는 효과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만 인상하게 되면 약간 환율은 좀 떨어지는 오.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 금리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한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여서 지금부터 상승 속도는 좀 둔화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사실 금리 인상의 최고치가 어디냐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는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약간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좋고 반도체 수출이 좋고 경기도 좋고,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소비도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2, 3, 4분기는 1분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조금 성장세가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올해 성장 자체가 2.6% 성장을 보여주고 내년에도 한 2%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잠재 성장주 이상의 수준의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춘 금리 인상이 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에는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후행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금리의 상승 자체가 약간은 주식시장의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저해시키는 요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약간의 코스피 상단이 높아질수록 금리의 좀 전망치 상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나. 그래서 약간의 선후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은 아닐 거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은 네. 환율도 조금 내려오고 네네. 뭐 금리 올라가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네네. 코스피는 뭐 계속 만 얘기 나오던데. 네, 오히려 미국 금리가 네. 더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좀 부담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금리 자체보다는 미국 금리에 좀 더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에 뭐가 많더라고요. 이미 지금 시장에서 난립니다. 젠슨왕 온다고 LG전자 상한가, CNS 27%, 두산로보틱스 26%,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로보스타 상한가, 로보티즈 20%,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제너럴, 휴림 로봇주들 다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뭐 그만큼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네. 그 투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뭐 방증하는 뭐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뭐 뒤에서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국내 증시의 그런 주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뭐 매크로 지표들도 있겠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증시랑 같이 맞물려 봤을 때 뭐 브루드컴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그것도 있어서 있네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AI 센티먼트를 이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제 펀더멘탈이 얼마나 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 가이던스를 더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5월에 있는 젠슨왕 이제 방한과 관련해 가지고 5일? 네네,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어떤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이외에라도 어떤 좀 구체화된 그런 뭐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이미 뭐 그 전에 왔을 때도 뭐 삼성, 현대그룹 들은 뭐 수혜를 좀 받았고, 지금은 이제 그거와 맞물려서 뭐 네이버나 뭐 LG 그룹사 등등에 대해서 또 어떤 뭐 AI 또는 로보틱스와 관련된 호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걸 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였거든요.
오늘 또 연상을 쳤습니다. 젠슨 왕의 파워가 이 정도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묻지 말고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거 뭐 결국에 이제 뭐 시장이 언젠가 답을 내려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상당히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뭐 결국에 어떤 경로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있다고 하면 네. 위 아래로 뭐 지그재그로 뭐 갈 수밖에 없는 뭐 증시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뭐 실제로 이게 정당화될 그런 구체화된 소식들이 있을지, 특히나 뭐 LG그룹 같은 경우는 들어있는 이제 그룹사들의 시너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연일 그쵸? 이제 상한가를 두 번이나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금요일 이벤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대감이 너무 일찍 반영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점검해봐야겠죠. 부분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이 이렇게 빨리 가다 보니까 뭐 네.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저희가 뭐 당연히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초 이후로 국내 코스피도 지금 100% 넘게 오른 상황에서 오늘도 증시 꽤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이벤트가 해소되거나 그런 아니면 AI 관련된 모멘텀들이 기대를 좀 못 미치는 경우에는 뭐 아래로도 좀 빠르게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너무 이제 뭐 그 극단적인 투자 전략을 이제 집행하시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래로 만약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아래 변동성이 1% 정도 나오면 코스닥은 3%, 5%씩 급락을 하거든요. 근데 코스닥 솔직히 맞을 만큼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 또 근데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하방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증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AI와 관련된 센티먼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호재성 이제 재료들이 반영되는 증시 상황에서는 같이 잘 따라 올라가는데, 반대로 이제 그게 좀 꺾이는 국면에서는 좀 실적이 확인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잘 그나마, 골라야 되는구나. 네, 그나마 하방이 좀 덜한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이제 멀티플 그 상향만으로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뭐 구조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그 뭐 정책 그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뭐 그 언젠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그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코스피 대형주, 그중에서도 AI 하드웨어, 이 내러티브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군요. 네, 일단 그게 눈으로 뭐 꺾이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모멘텀의 뭐 변곡점을 저희가 찍어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추세가 간다라는 거를 상정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저희 이제 하반기 전망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도 뭐 하반기 좀 길게 보면은 네. 이런 뭐 실적의 이제 실적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하반기 뒤로 갈수록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AI 코어 밸류 체인을 좀 이제 코어 종목군으로 가져가되, 그와 동시에 좀 이제 바벨 전략 성격으로 이제 그 외에 좀 소외되어 있지만 실적 전망은 좀 탄탄한 그런 뭐 업종들도 같이 좀 이렇게 양쪽에 들고 가면은 좀 이제 하반기를 좀 길게 봤을 때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올라가는 거 저도 좋아요. 기분 좋은데 코스닥이 너무 빠지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행히 오늘 조금 그렇게 나옵니다. 코스피가 분봉상으로 고점에서 살짝 밀리니까 코스닥이 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모습이 조금은 하반기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지금 뭐 당장 대세가 바뀐 건 아니니까 이런 흐름은 참고만 하시고, 그 대세가 바뀔 때 또 두 분이 열심히 또 팔로우를 해주시겠죠. 그때 또 위클리 브리핑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